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가 진행하고 있는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63번째입니다. 집안에선 시진핑보다도 높은 권력자, 황금 금고의 주인인 큰 누나 치처차오, 펑리위안도 시황제도 고개를 숙이는 세 가지 이유, 이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44번째 시간에서 간단히 시진핑 패밀리의 부패 현황에 대해서 요약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23세, 23살의 중국 유학생 호주 갑부 양란란 사건으로 시위안핑의 사생아다, 아니다, 이게 뭐 시진핑의 사생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그때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큰 누나 치차오차오의 부패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은 남동생 막내인 시위안핑에 대해서도 그 부패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시진핑의 가족과 형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은 첫 번째 부인과는 일남이녀 3명을 낳았고요. 두 번째 부인인 치신과는 이남이녀. 이 중에서 시진핑은 두 번째 부인의 세 번째 그 아이입니다. 세 번째 출생이고 총 다 합치면 삼남사의 7명 형제 중에서 여섯 번째이고 이렇게 따지면 차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치신과는 이남이녀 중에서 장남이죠. 자, 오늘 주제인 시진핑의 생모인 치신의 성을 따라서 두 딸은 이제 시씨가 아니라 치씨인데, 그래서 시진핑의 큰 누나, 작은 누나, 치처처, 1949년생이고, 치안안, 이 사람은 1951년, 시진핑이 1953년이니까 2살 터울입니다. 그리고 남동생이자 막내인 시위안핑. 이렇게 해서 남자들은 아버지 성을 따랐고, 여자들은 그 어머니 성, 치신의 성을 따랐습니다. 시진핑 가문의 진짜 실력자는 누구일까요? 네. 시진핑의 실질적인 이남이녀 형제 중에서 제일 맞이인 큰 누나 치처차오. 이 사람이 실제로는 진짜 실력자이다. 왜냐하면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중공 총서기로 등극하면서 이후부터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 역할은 큰 누나인 치차오차가 하게 됐습니다. 뭐 시진핑이 집안일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후 시진핑 일가의 모든 자산 관리, 이 진짜 실력자죠. 모든 자산 관리는 큰 누나인 치차오차오가 담당을 했고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에 관련된 회의 주관이라든지 이런 큰 방향도 치차오차가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부친 시중신의 몰락과 모친 치신의 이중 플레이부터 먼저 과거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61, 2년에 이미 피라 사건으로 마오쩌둥의 모함을 받아서 시중신이 낭만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마오쩌둥이 엮어버린 거죠. 자, 어찌됐든 그 이후에 1966년 문화대혁명이 발발했죠. 이때 이전부터 이미 62년부터 그 마오쩌둥의 모함으로 그 숙청이 되어 있던 시중신은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또 체포되고 구금되고 고문을 받아가면서 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치신은 남편 시중신과의 거리두기를 했고 또 아들 시진핑이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성 발언을 좀 했다가 결국 그 잡혀갔죠. 이럴 때에도 제일 먼저 그 앞에 나서서 시진핑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등 아주 그 이중 플레이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고록에서는 치신이 나머지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치신은 이중 플레이를 했던 거죠. 하다못해 시중신 부인 치신의 이중 플레이에
치차오차오가 당시에 반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치차오차오는 그 자신의 모친한테 엉터리 거짓말로 아빠를 팔아먹지 마라, 역적으로 몰지 마라 이렇게 뭐 반박을 할 정도로 당시에 치신의 그 활동은 남편이나 시진핑 이 아들을 맨 앞에서 비판하는 그런 역설적인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화대혁명이 종결이 되죠. 예, 문화대혁명이 종결되면서 시중신 같은 경우는 바로 복권을 못했습니다.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갑자기 사망을 하죠. 뭐 오랜 지병도 있었으면 그러고 나서 10월 달에 문혁 4인방이 덩샤오핑 등에 의해서 숙청이 되면서 문화대혁명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숙청되었던 당직자들이 대부분 복원이 되는데 시중신은 당시에 낙양에서 노동개조 처분을 받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치신이 또 나서죠. 그래서 남편을 구명하기 위해서 혼자 가기 뭐하니까 큰딸 치차오차오와 함께 북경에 수차례 가서 원로들을 만나면서 구명운동을 했지만 이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치차오차오의 집중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가족들이 치차오차오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 예, 이 세 가지 역할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시중신 복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 때문인데요. 1977년 하반기에, 결국 76년이 지나고 77년 하반기에 뭐 1년 동안 구명운동을 해봤지만 잘 안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치차오차오가 당시에 그 복권된 군부 상장 출신의 군부 쪽에 당시에 엄청나게 이름이 있었던 왕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왕전을 면담하기 위해서 북경을 가는데 이 호위병들이 문 앞에서 계속 그 문전박대를 했죠. 그런데 당시에 왕전은 이제 복권이 돼서 중앙위원 그리고 중앙정치국위원 그리고 중앙군사위 상무위원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치차오차오가 이 사람을 만나기로 했죠. 예, 만나려고 한 거죠. 시중신이나 뭐 왕전이나 예전엔 다 군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렵게 뭐 며칠을 이렇게 뭐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 차가 오기만 기다리고 해서 결국 만나서 시중신의 서신을 전달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잊고 있었던 왕전이 시중신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 이제 복권 논의가 시작됐고 결국 덩샤오핑에 의해서 시중신이 복권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7년 하반기에 그게 있다가 이제 78년 4월 달에 시중신이 복권이 되죠. 복권되자마자 덩샤오핑이 광둥성 성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광주 군구의 제1서기 실질적인 그 광주 군구의 1인자가 되죠. 그리고 심천 개발 특구를 개발하는 그 성봉장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광둥성으로 갔던 치차오차오는 아버지가 광둥성 해방군의 제1군의대학에 입학을 시킵니다. 이 장교가 되는데요. 그러고 졸업한 뒤에 무장경찰부대, 이건 제2의 육군이라고 하는 군부대입니다. 무장경찰 군부대. 이 무장경찰부대 장교로 군복무를 시작하죠. 이때 이제 첫 남편이었던 장시성을 가진 사람과 이 사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딸 하나를 낳습니다. 장옌난이라고 하는 딸인데 낳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는 시중신이 뭐 펄펄 날았죠. 계속해서 78년 4월 이후에 88년에는 뭐 전인대 상무부위원장, 내무사법위원회 주의 뭐 등등 해서 중앙에서 뭐 상당히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아버지 시중신의 후광으로 치차오차오는 당시에 최연소 부사단장급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아버지 시중신을 복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그 치차오차에게 아무 말 못하고 꼼짝 마라 하는 것은 아버지 시중신 옆에서 평생을 그 이후에 지켰습니다. 90년에 이미 부사단장급으로 승진을 했지만, 거길 그만두고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버지를 뭐 지켰죠. 그래서 2002년 5월 24일 시중신이 89세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78년 4월 복권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 계속 광동성에서부터 북경까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두 번째 남편인 기업가인 그 덩자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역할은 아버지를 끝까지 지켰다. 예,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들이 치차오차오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시진핑 일가의 재산 관리를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일가의 재산 관리 총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에 두 번째 남편인 덩자괴이가 당시에 300만 홍콩 달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죠. 그 돈으로 홍콩의 마산 화원이라고 하는 고급 빌라, 수영장이 딸린 빌라를 삽니다. 300만 홍콩 달러로.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치차오차에게 그냥 선물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죠. 치차오차오는 그 이후에 96년 결국 덩자괴이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전 남편의 딸인 장옌남과 함께 이 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치차오차오를 만나기 전에 그 덩자괴이는 1980년대부터 운남성에서 담배 재배를 생산해서 그 지역의 갑부였습니다. 예. 그런데 치차오차오를 만나면서 지역 갑부에서 중국의 최고 자산 사업가로 점점 변신하게 되죠. 어찌됐든 시진핑 패밀리에서 시진핑이나 펑리위안까지도 이 치차오차오에 대해서는 단지 뭐 그 가족의 그 큰 누나이기 때문에 즉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아버지 시중신을 복권시키고 뭐 시중신 옆에서 평생을 지키고 그리고 재산 관리를 대신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세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포함해서 모두 다 치차오차오를 그 집안의 가장 어른으로 가장으로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예,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국 공산당의 홍색 가문들은 대략 한 80여 개로 나눠지는데 그 80여 개의 그 가문 중에서 매 가문마다 또 그 밑에 이제 딸려 있는 그 측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인데 결국 이제 이 홍색 가문 80개 가문과 그 그룹들 뭐 이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또 막대한 사람들이 되죠. 이 사람들이 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테면 뭐 각 가문별로 사업권을 나누는 중국의 특성을 치차오차와 그 남편인 덩자괴이가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테면 뭐 석유는 정치홍, 전력은 리펑 옛날 총리, 전시는 장점인, 부동산과 금융은 덩자오핑, 군수산업은 앞에 언급됐었던 왕진, 왕전이죠. 왕전. 예. 이런 사람들이 다 나눠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 홍색 가문들이 이렇게 그 이익을 다 나눠 가지기 때문에 사실 이 치차오차오와 덩자괴이 이 부부가 만약에 정말 그 시진핑이나 이런 그 배경이 없었다면 뭐 이룰 수 없었던 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시진핑을 등에 업은 치차오차오 부부는 어떤 영역에서 돈을 벌었을까요? 예,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사업은 부동산, 광산, 주식 투자 이 3대 영역에서 시진핑의 후광으로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치차오차오의 부동산 사업입니다. 치차오차오와 동작의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최소 10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치차오차오 부분은 특히 심천 지하철 공사와 협력해서 심천 지하철 부동산 회사 같은 걸 설립해가지고 부동산의 토지 개발을 알짜배기 토지를 그냥 거의 거저로 사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부동산 건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그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 사업까지도 이렇게 손쉽게 허가를 획득합니다. 그냥 통틀어 그냥 원스톱 그냥 사업권을 다 따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에다가 사업권을 하나씩 매도해버립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또 양도받습니다. 사업권도 팔고 주식도 나중에 주식도 조라해가지고 양도받아서 막대한 이익을 획득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나중에 상장시켜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시진핑 배경으로 손쉽게 이 모든 작업을 완성한 거죠. 두 번째로 치차오차오 부부의 광선 사업을 보면 여기 그렇습니다. 이 유력한 광선 사업에다가 일부 지분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같이 또 광산 투자 관련 회사를 또 설립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혼자만 하기도 하고 일부 지분을 서로 맡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중공에 거의 제1 국유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 시진핑이 있으니까. 여기서 특히 광산 중에 특히 희소 가치가 높은 히토류 광산 사업, 이 히토류 광산 자원을 독점해버립니다. 이건 뭐 부르는 게 갑 아닙니까? 그죠? 치차오차의 배경 뒤에는 시진핑 총書기가 있으니까 그 누구도 뭐 거역을 못하죠. 이런 상태예요. 세 번째로 치차오차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유력한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키우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는데 이를테면 싼 값에 타 회사 지분을 거의 강탈하다시피 받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막 포장하고 키워가지고 비싼 값에 다른 회사에 떠넘기는데요. 별 볼일 없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한 다음에 약 3년 만에 한 40배 이상 수익을 확보한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자, 치차오차오 부부는 어떻게 글로벌 갑부가 되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1990년대부터 사업에 뛰어든 치차오차오 부부는요, 처음엔 아버지 시중신 배경으로 사업 영역을 확정했죠. 아버지 시중신은 90년대 정도 되면 이미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 서기라든지 이런 그 중앙에 있는 고급 간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사망한 2002년 이후부터는 시진핑을 배경으로 상상 초월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막대한 부를 끌어모았고 그 중에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광산, 주식 투자 이 세 군데에서 그냥 아주 손쉽게 그냥 정말 이렇게 돈을 벌게 됩니다. 이를테면요 부정부패로 숙청된 그 금융계의 황제라고 불렸던 리샤오민이 있고요. 순정차이, 쉬자인, 왕젠린, 샤오젠화 등등의 이런 그 부동산 계열이나 이런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호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치차오차오 부부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부패로 달려들어갔죠. 또 이건 또 사실은 다 시진핑이 다 쳐낸 거죠. 여기 이제 그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태저당이나 갑부들을 다 쳐내면서 그걸 결국은 치차오차오 부부가 쓸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거죠. 권력의 황제인 시진핑과 그렇다면 금력의 황제라고 할까요? 금력의 여황제 치차오차오. 이 시진핑과 치차오차오 부부는 태자당의 모든 사업을 합친 것보다도요, 더 부자다 이런 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먹었으면 이 정도가 될까요? 2024년 작년에 6월 9일 날 미 의회 조사국에서 미완성 보고서가 중간에 발표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중간에 시진핑 일가의 해외 도피 자금이 1차 조사한 바람은 7억
720만 달러다. 약 1조 706억 원 정도다. 근데 이건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1차 미완성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건 뭐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는 표현처럼 이 세 발의 피일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태자당의 날고기는 태자당, 뭐 후진타오, 장쩌민, 뭐 정칭홍,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의 그 가족들, 패밀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이걸 다 합친 것보다 더 부자라니까 이건 뭐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한 겁니까 도대체? 예전에 나온 게 있는데 예전에 2014년 1월 달에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에서 폭로했던 게 있는 거기에 보면 시진핑, 후진타오, 덩샤오핑, 원자보 등등 태자당이 최대 해외 숨겨놓은 자산들이 4조 달러, 약 5,547조 원 의혹 보도가 이 11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예.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시진핑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시진핑의 권력투쟁 분석 중에서 태자당들이 반발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반시진핑파의 주역이 된 태자당과 원로파들. 어떻게 보면요, 권력과 금력을 모두 강탈해가는 시진핑과 치차오차오 부부의 욕심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방송을 편집하게 되는 건데요. 상상 초월 수준의 시진핑 일가의 해외 자산 도피 및 그 자산 규모 이건 뭐 전 태자당의 패밀리들 합친보다 더 많을 거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진핑 몰락 이후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재앙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태자당의 반발, 원로파들의 반발, 과연 그냥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그냥 맛배기로 살펴본 것만 해도 이건 권력과 금력을 모두 강탈해 간 시진핑과 그 누나인 치차오차오에 대한 반발이 여기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성수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진핑의 동생 시위안핑에 대한 부패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시진핑 패밀리를 다 정리를 하면 그 윤곽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